네, 국내 증시 들여다보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NH투자증권 김영환 투자전략연구원과 전화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연준 총재들의 의견들을 보면요,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파적인 의견 그리고 좀 매파적인 의견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달러와 국채금리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향방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의 금융시장의 쟁점은 이제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하는 부분입니다.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70% 정도, 그리고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30% 정도,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25bp 인상 확률이 100%였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금융시장 생각이 상당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런 우려를 촉발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1월은 좀 계절적 요인이 강한 시기입니다. 추운 날씨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연초에 소비 성수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조금 계절적인 효과가 큰 달이기 때문에 물가의 일부분은 이런 계절적 요인이 좀 반영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 얘기는 뭐 이제 물가가 안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튼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 이후 시기에 나올 지표까지를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연준 위원들은 조금은 물가 지표가 튀어오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일 경향들이 크다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다수 의견은 당면한 FOMC에서는 25bp는 올리고 이후에 고금리를 당분간 좀 유지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연준의 외파적인 성격이 더 강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의 국채금리와 달러화 강세 그리고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조정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과도하게 반영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밑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국내 증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3월 14일입니다. 유럽판 IRA 법안이 발표가 되고요. 이 가운데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 필요성 강조한 이후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상승은 지속되면서 고공행진 중인데, 지금 만약에 없으신 분들, 폐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 당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많이 이미 올랐는데 관련해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 테마는 개념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큽니다. 첫 번째는 그 산업의 성장성이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유동성 환경이고, 세 번째는 이 빨대 효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씩 따져보면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손색이 없죠. 폐배터리 분야는 한 2040년까지 고성장을 할 거로 전망되는 분야니까요. 그리고 유동성 환경이라는 거는 최근에 유동성 환경이 우호적이진 않은데 이런 연준의 긴축 전망 강화를 뚫고 올라온 테마고, 이거는. 그리고 앞으로 긴축 전망이 더 세질 거냐 누그러질 거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누그러질 거라고 보이는 상황이면은 이것도 나쁠 게 없고, 그리고 빨대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테마의 수급을 빨아당겨서 다른 쪽으로 쏠리게 만들 만한 더 새롭고 큰 테마가 있냐 이건데, 그런 것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뚜렷해 보이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은 이쪽의 랠리를 아직까지는 꺾을 요인은 좀 찾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보유하지 않은 부분들이라도 지금이라도 아주 공격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조금씩은 사진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들은 듭니다. 다만 거꾸로 말하면은 이런 요인들 중에서 변화가 생기면은 이 랠리라는 것도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게 아니라 장기 성장 관점에서의 성장성,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심리랑 수급이 영향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런 만큼 수급을 빨리는 다른 요인이 생기면 그때는 랠리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는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자면은 경기의 턴어라운드 관련주들이 부상되는 시기, 아마 저희는 한 2분기쯤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쯤 가면 이쪽 테마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 종목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긍정적인 진단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정말 로봇의 날입니다. 유진 로봇이 지금 24% 급등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른 로봇주들의 상승 여력,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로봇주들도 해외 서식 관련주랑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수급이 끌어올려지는 주식인데, 성장성, 유동성, 수급 뚫림 이 세 가지 관점을 보면은 좋은 주식인 건 맞습니다. 이것도 1월 달에 긴축의 전망이 강화되는 시기를 뚫고 올라갔던 주식이고 장기 성장성 당연히 확보가 돼 있고 근데 이제 로봇이 조금 다른 점을 생각하면은 연초에 한번 랠리를 벌써 펼쳤었던 주식이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샀던 주식이고 반면에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종류의 성장주고 그러면은 이 테마가 형성되는 게 이미 한번 손을 탔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의 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마가 크게 형성될 여지는 이미 한번 시세를 냈었기 때문에 조금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 수급 손바뀜이 좀 바뀐 뒤가 본격적으로 테마가 부상할 수 있는 시기 아니겠느냐. 지금은 당장 정책이 발표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센 건데 이게 장기 테마로 쭉 연결되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수급의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물론 이제 이건 중장기 테마하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희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이미 조금 많이 올랐다. 조금 보수적인 접근은 필요하겠다라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제 코스닥에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죠. 바이오 인프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개별 이슈긴 하지만 종근당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률 상단에 올라와 있으면서 바이오의 투심 회복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성장성, 유동성, 소돌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식인데 여기서 바이오의 성장성이란 거는 주로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이 임상 결과가 잘 나왔다. 아니면은 바이오 시밀러 큰 건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잘 팔리고 있더라. 이런 이벤트랑 관련이 되는 주식이죠. 이거는 특정 분야가 수요가 급증해서 쭉 늘어난다 이런 분야보다는 이 기업의 키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게 중요한 분야인데 이런 이벤트가 부각되는 게 좀 없었기 때문에 그간 바이오주가 주식시장에서 소외되는 기간들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면은 긴 호흡에서 이 보유 주식을 바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팔기 아깝도록 많이 저평가에 돼 있는 주식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바이오 업종이 그간의 연준의 긴축 우려로 인해서 긴 기간 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사라져 있었고 그런데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 임팩트 있게 터져주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소외돼 있던 분야라서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세를 낼 만한 재료는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중국 양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를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만연해지게끔 호재성 이슈를 안겨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이번 주말 지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에서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견이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관건은 한국 주식이 거기에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부분 내에서도 좀 갈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는 철강 같은 소재 분야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공장 가동이 정상화가 되면 철강 같은 기초 소재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있을 것 같고요. 철강제 같은 경우는 특히 생산자 이름표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면 한국 업체든 중국 업체든 같이 좋아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문제는 좀 소비자 분야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고차오라고 부르죠. 애국주의 소비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불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해외 브랜드보다는 중국 자국 브랜드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러면 과거에 중국에서 각광받았었던 한국 브랜드들이 과거 이전처럼 다시 사랑받기는 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화장품 OEM 같은 경우는 한국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OEM 작업을 해서 중국 브랜드를 달고 나가니까 이런 주식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중국의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라던가 이런 쪽으로 타깃해서,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의 색채를 내지 않으면서 중국의 소비가 좋아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따른 여행, 면세 이런 부분의 수혜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체 관광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단체 관광은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이거를 풀어주는 게 확인하면서 이 이후에는 좀 좋아지겠고, 한 올 여름쯤에는 그러면은 중국의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좀 시차를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전략 접근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영환 투자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